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인드란 말을 사용합니다. 투자 마인드 또는 마인드 컨트롤 이런 말들을 사용하죠. 하트는 주로 친밀감을 나타낼 때 기호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마인드나 하트를 설명하라고 하면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번역기에서는 이것을 마인드나 하트 구분 없이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트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영문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트의 교육 없는 마인드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이 문장을 번역기에 넣어보면 정신의 교육 없는 마음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러면 또 마음은 무엇이고 정신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문장에서 보면 번역기에서 정신이라는 영어를 마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하트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인드와 하트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방식입니다. 마음은 인식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논리적인가,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고 이 마음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은 생각하고 분석을 해서 어떤 사실의 의미를 알게 합니다. 세상을 설명합니다. 하트는 느끼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마음은 어떤 사실을 분석하지만 하트는 통합을 합니다. 하트는 감정이고 직관적이고 깊은 배려를 나타냅니다. 마음은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 분열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트는 연결시켜서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게 만듭니다. 사람이 마인드를 따르면 차갑고 계산적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트를 따르면 충동적이고 순진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인드는 이성이고 하트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이성을 통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인드는 논리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반면 하트는 사랑이나 믿음, 도덕적 감정을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마인드와 하트를 구분할 수 있지만 이 둘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선택할 때 A라는 회사에서 연봉이 더 높습니다. B라는 회사는 연봉은 좀 낮지만 일이 더 흥미있어 보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앞에 두고 마인드는 말합니다. A 회사가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이야. 그런데 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B 회사가 마음에 들어 매일 아침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인드는 계산적입니다. 하트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서 친한 친구와 말싸움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마인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논리가 맞아. 내 말이 맞아. 내 논리가 맞아. 그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관계가 내가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해. 마인드는 옳고 그름에 집중하지만 하트는 친구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마인드는 이것을 보고 그 전쟁의 원인이나 역사를 분석합니다. 하트는 이 상황에서 연민이나 슬픔을 느낍니다. 마인드는 이해하고 하트는 느낍니다. 그렇다면 마인드와 하트를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마인드에 관한 교육은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트에 관한 교육은 마인드를 교육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인드는 정보나 논리로 교육하지만 하트는 경험이나 실천 그리고 모범을 통해서 교육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성장해 가면서 누군가가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도와주는 것을 봅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것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키워지게 됩니다. 아이의 감정적 반응이 서서히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을 더 빨리, 더 깊이 느끼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트의 교육입니다. 감동적인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접하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변합니다. 감정적 감수성이 확장됩니다.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읽는 것은 단지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자비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하트의 교육입니다. 하트를 교육한다는 것, 감정적 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런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다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투심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질투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질투심은 여전히 생길 수 있지만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트의 교육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하트입니다. 현대사회는 마인드를 가르치는 것을 잘합니다. 사람들에게 분석 능력을 훈련시키고 기술적 능력을 가르쳐서 시험과 자격증으로 이 능력을 측정합니다. 효율성이나 생산성, 성과를 강조합니다. 학교나 대학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심이나 양심이 없는 뛰어난 엔지니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청렴하지 않고 단지 권모술수에 능한 영리한 정치인을 생각한다면 역시 하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트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날카로운 마인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유능한 전문가는 양성하지만 하트가 있는 성숙한 인간을 항상 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하트 없는 마인드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교육이 지성뿐 아니라 인격, 즉 덕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인드와 하트의 교육은 지성과 인격을 겸비한 인의 예지신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